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강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준동사 부분인데요. 준동사와 이제 부정사, 그 준동사에 속하는 부정사의 일부를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준동사라는 개념을 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부정사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문장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의 종류 그리고 동사의 형태를 결정짓는 뭐 수의 일치라든지 그리고 능동수동 그리고 시제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또 역시 동사 형태와 관련돼 있는 가정법적인 측면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동사를 그죠? 동사의 또 다른 그런 느낌인 준동사라는 형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준동사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준동사가 뭔지. 자, 준동사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 어떤 명제에서 출발을 하냐면 한 문장 내의 동사의 개수는 하나이다라는 그러한 명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는 하나로 제한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말도 예를 들어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난 뭐 빵을 사러 가게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말에 갔다가 뭡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근데 빵을 사러 해서 사다도 뭐가 되는 거죠? 동작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동사의 개수는 몇 개로 제한돼 있다고요? 하나로 제한돼 있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말도 빵을 사다 가게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샀다 가게에 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러라는 형태로 동사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의 개념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문장 내에 동사의 개수가 하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 뭐 접속사가 있으면 이제 동사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연결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동사의 개수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연결어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 전제를 하고 우리가 동사의 개수는 하나로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제한된 동사 그것 이외에 또 다른 동작을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그죠? 하나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취하는 문법적인 형태가 준동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준동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문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의 형태를 갖춰가는지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제가 뭐 예를 들었던 I went to the store buy some bread. 그죠? 이게 이제 되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이 문장이 불가능한 게 went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 buy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장으로서의 그죠? 어떤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잘못된 문장인데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제대로 바꾸려면 내가 그죠? 빵을 좀 사기 위해서 가게에 갔다는 거죠. 사러 갔다. 이 갔다라는 동사, 이게 이제 동사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게 동사고. 그러면 이 buy라는 동사를 뭔가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지 되잖아요. 그죠? 준동사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 분사를 쓸 거냐, 이걸 또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빵을 사러 간 거죠. 사러 갔다 해서 지금 뭐예요?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뭐 하러 가는 거죠. 사기 위해서 간 거, 사러 간 거, 그죠? 그래서 동사를 꾸며서 여러분들 어떤 동사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투부정사인 거죠. 우리가 동사를 꾸미는 부사적 기능이 있는 그러한 준동사는 투부정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러 갔다. 요거를 buy가 아닌 to buy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때 이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볼까요? Develop a good skill requires time and patience. 그죠? 자, 이것 역시 문장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develop이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 requires라는 동사가 있죠. 그죠? 동사가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좋은 기술을, 하나의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인내를 요한다,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그럼 이 앞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하나의 본동사, main verb, 그죠? 본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준다 그랬죠. 하나의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해서 무슨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됩니까?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준동사의 형태가 뭐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동명사죠. 그죠? 그래서
developing, 그죠? ing로 바꿔주면 그때는 이게 이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투부정사에도 뭐예요? 그 명사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to develop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to develop이나 developing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문장의 주어로 그죠? 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 보면 The woman was injured in the accident, was taken to the hospital. 역시 문장이 불가능하겠죠. was injured라는 동사가 있고요. was taken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두 개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여자가 부상을 당했어요. 사고에서. was taken, 데려가졌습니다.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문장을 좀 매끄럽게 한다면 사고에서 부상당한 여자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병원으로 실려갔다. 이게 메인 verb죠. 그죠? 본동사입니다. 그럼 부상을 당한 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역시 하나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뭡니까? 준동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은 사고에서 부상당한 여자가 하면서 워먼을 꾸며줘야 됩니다. 그죠? 부상당한 여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준동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를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고르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분사라는 거죠. 분사. 대표적인 게, 그죠? 물론 뭐 투부정사도 있지만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뭐뭐 할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게 되거든요. 명사를 꾸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상을 입힌 게 아니라 당한 거니까 그냥 뭡니까? injured만 써서 the woman injured in the accident. 이제 사고에서 부상당한 여자가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면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죠? 분사로서 그 형태를 취해주면 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마지막 보면요. All of the industry moved away from the city, make it look like a ghost town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all of the industry 모든 산업시설들이 어떻게 했어요? moved away. 그죠? mov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way from the city 그 도시로부터 이주를 해갔죠. 떠나갔습니다. 여기 컴마가 있는데요. 컴마. 여러분 컴마는 문장의 연결어 기능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연결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컴마는 펑츄에이션, 그죠? 문장 보호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수만 번 씌우고 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make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접속사를 쓰면 여러분들 동사가 가능해지겠지만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 문장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면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본동사가 있으니까 이걸 다른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산업시설들이 그 도시로부터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 도시를 마치 유령도시처럼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죠? 부수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부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는 분사, 그죠?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로 또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make가 아닌 뭘로 이걸 making으로 바꿔주면 그때는 이제 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준동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죠. 준동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죠? 예, 준동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한 문장 내 동사의 개수는 하나로 제한됐기 때문에 하나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 하나의 본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취하는 문법적인 형태가 준동사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그 준동사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쓸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그죠? 있을 거예요. 그것과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가진 각각의 뭡니까? 문장 내에서 역할, 그죠? 이것과 딱 일치하는 것을 골라서, 그죠? 적절한 형태로 이렇게 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그죠? 특징, 그죠? 또 동명사, 분사들의 어떤 문장 내에서의 역할과 특징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로 들어가서 투부정사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뭐 영어 공부를 처음 할 때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문법적인 형태가 투부정사일 텐데요. 자, 투부정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정의부터 좀 내려보고 가죠. 자, 투부정사라는 것,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단은 투부정사는 준동사에서 출발을 하죠. 준동사라는 개념입니다. 준동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에서 출발을 하죠. 동사, 그죠?
이 동사에서 출발을 해서, 그죠? 동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사가 갖는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동사가 갖는 특징들이 뭐냐? 동사적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타동사는 뭘 취하게 되십니까? 목적어를 취하게 되죠. 그죠? 뭐 자동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목적어나 보호가, 그죠? 있다라는. 그다음에 동사는 뭐의 수식을 받죠?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죠. 그죠?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 세 번째는 여러분 동사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네 번째는 타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가능하죠. BPP 형태, 수동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인 주어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갖는 특징, 이게 이제 5가지로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5가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5가지 특징을 갖는 동사가 형태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바꿔줘요. 그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바꿉니다. 그럼 문장 내에서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는 역할이 달라지겠죠? 원래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죠?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동사였습니다. 근데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동사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그 하는 역할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 하는 역할이 투부정사라는 것이 뭐다? 그게 문장 내에서 명사의 기능도 하고 형용사의 기능도 하고 부사의 기능도, 그죠? 할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 즉 명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의 기능은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죠? 혹은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의 기능을. 또 부사의 기능은 동사, 형용사 및 다른 부사, 그죠?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수식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부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문법적 형태를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뭡니까? 부정. no가 아니거든요. 그죠? 부정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이, 그죠? 하는 그 역할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수히 많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문법적 형태를 우리는 투 부정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사의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사가, 그죠? 5가지 특징을 가진 동사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해서 문장 내에서 명사의 기능도, 형용사의 기능도, 부사의 기능도 할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를 우리는 to 부정사라고 부른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그죠?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일단은 각 역할, 그죠?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 좀 보도록 하죠. 역할을 보면 명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명사는 여러분들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이라고 했죠. 그죠?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투부정사가 전치사 뒤에는 쓰이지 않죠. 그때는 이제 동명사가 주로 쓰이죠. 자,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to study English hard, 그죠?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해서 주어가 되고요. It's good for your future. 당신의 미래를 위해 좋다. 두 번째, Our goal i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그죠? 우리의 목표는 비동사 뒤에 to increase, 그죠? 뭡니까? 증가시키는 것이다. 대중들의 인식을, 그죠? 높이는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뭐뭐 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주어 할 때는, 그죠? 원래 이제 명사 주어는 뭐뭐은, 그죠? 는, 이가 뭐 이런 식으로 되지만 동사에서 파생된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은 주어할 때는, 그죠?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보어일 때는 비동사에 여러분들 뒤에 명사가 오면, 그죠?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오면 주어는 뭐뭐이다죠, 그죠? 주어는 뭐뭐이다, 명사가 오면. 근데 투정사가 오면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그죠?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와 동격 관계, 그죠? 우리의 목표가 곧 뭡니까? 높이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격 보호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 We persuaded our neighbors to turn the music down. 이때는 뭡니까? 우리는 설득했습니다. 누구를 설득한 거예요? Our neighbors, 그죠? 우리의 이웃들을, 그죠? 그래서 이웃들로 하여금 뭐 한 겁니까? To turn the music down. 음악을 소리를 좀 낮추게끔 한 거죠. 이때는 뭐예요? to 병사가 to turn the music down에서 여기가 목적격 보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의, 그죠? 내용을 설명해주는 목적의 동작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이렇게 목적격 보호, 그죠? 주격 보호 역할도 하고 목적격 보호 역할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we expect to complete the work by next week. 그죠? expect란 타동사. 그죠? 타동사의 목적어. 그죠? 뭐뭐 하는 것을 우리는 그죠? 다음 주까지 그 일을 끝마치는 것을 기대한다. 끝마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로서의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투부정사의 쓰임새를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좀 알아봤네요. 오케이. 잠시만요. 자, 다음으로 가면요. 형용사로서의 역할입니다. 형용사. 그죠? 투부정사가 이제 형용사적 기능을 하는 건데, 투부정사는 그죠? 형용사처럼 명사 수식과 불완전 동사의 보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자, 그래서 our decision to oppose the scheme was the right one. 그죠? our decis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죠. to oppose the scheme. oppose는 반대하는 거죠. 그 계획 안에 그죠? 반대하는 우리의 결정은 그죠? 반대하는 우리의 결정이 was the right, 올바른 것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당연히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그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요. 그죠? 뭐 수식어의 수식을,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어지죠. 우리가 이제 강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수식어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는 했어요. 후치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반대하는 그죠?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Mr. Naylor seems to take very good care of his car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는 seems라는 동사, 그죠? 불완전 자동사죠. 이거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 Naylor가 seems to 하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Take very good care of his car. 그의 차를 매우 뭡니까? 잘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 동사의 보호 기능을 하는 그러한 형용사적 기능, 그걸 우리가 잠깐 알아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서의 역할이네요. 그죠? 부사의 기능 보죠. 자, 부사는요. 부사처럼 부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문장 내에서 동사 수식이 있죠. 동사 수식. 또 형용사나 다른 부사 수식.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데 부정사도 똑같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Laura has gone to town to do some shopping. 그죠? Laura는 뭡니까? 시내에 갔다는 얘기죠. has gone to town. 가고 없다는 얘기죠. To do some shopping. 그죠?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땠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고 없다. 쇼핑하러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뭡니까? has gone. 가고 없다라는 동사를 꾸미죠. 그래서 이게 어떤 부사적 느낌을 준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peace talks. 그죠? 평화회담입니다. 그것이 are likely to last several weeks. 몇 주 동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likely, likely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라는 개념의 형용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죠? 지속될 뭡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지금 likely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형태란 말이에요.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be likely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뭐 이런 뜻으로 그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가 문장 어떤 그 구조적으로 보면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likely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용사, 그죠? 혹은 다른 부사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용사 수식하는. 마찬가지죠. 세 번째, we are pleased to see you again. 그죠? 우리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되어서 기쁘다, 그죠? 봐서 어떤 거예요? 기쁜 거죠. be pleased. pleased가 여러분들 그죠? 분사형 형용사죠.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형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이유가 나타난 거죠. 보게 되어서 기쁘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형용사를 꾸며주는. 그 다음에 you are old enough to support yourself. 그죠? 당신은 충분히 뭡니까? 나이가 든 거죠. 뭐 하기에? 당신 스스로를 부양하기에. 자, 그러면 부양하기에 충분히. 그죠? 이때는 enough라는 부사를 꾸며주죠. 그죠? 스스로를 부양하기에 충분히 뭡니까?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enough가 old를 꾸며주는데 그 enough라는 부사를 그죠?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부양하기에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 자, 그래서 부사,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 수식하는 것처럼 부사를 꾸며주는. 마지막으로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그죠? I lied to you.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to tell the truth가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처럼 문장 전체를 꾸며준 겁니다. 문장의 맨 앞에 와서요. 그죠? 그리고 부사가 문장의 전체를 수식하려면 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보통 컴마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 그죠? 그래서 부사적 기능. 이런 부사적 기능도 우리가 이제 부정사의 어떤 기능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명사적 기능, 형용사적 기능, 부사적 기능 이런 기능을 두루두루 할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명사적 역할입니다. 명사적. 오늘 여러분들 명사적 역할과 형용사적 역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명사적 역할. 첫 번째 여러분들 주어 역할입니다. 저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say I'm disappointed. 그죠? 내가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인 거죠.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understatement. 그죠? 좀 과소평가한 그러한 얘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투부정사가 앞에 나오면 투부정사는 명사적 기능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적 기능도 있고 부사적 기능도 있으니까 명사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동명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고 뒤로 좀 빠지려고 하는 이런 물론 긴 것도 긴 거지만 그죠? 명사적 기능이 동명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가짜 주어 it을 세우고 자기는 뒤쪽으로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it이라는 가주어를 써놓고요. It is difficult to make pleasant conversation with her. 그죠? 뒤에 to 부정사가 뭡니까? 진짜 주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구조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죠. 자, 그래서 일단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문장의 맨 앞에서 그죠? 주어 역할을 한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주어 it이 쓰였을 때 그죠? 가주어 it을 앞에다 두고 뒤에 빠져서 진주어 역할을 할 때 또 주어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아주 즐거운 유쾌한 대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의미네요. 자, 주어 역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호 역할. 그죠? 보호는 일단 주격보호. 주격보호는 여러분들 명사가 보호가 될 때는 그죠?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주격보호가 나오는데 이게 명사다. 라고 하면 앞에 문장 구조할 때 주어는 곧 명사다 이런 동격 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죠. 주어는 곧 명사다.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오는 거니까 그죠? 역시 주어에게 동격 관계를 나타내면서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our goal is to become the world's biggest cell phone manufacturer. 그죠? 우리의 목표는 is to become 그죠? 되는 것이다 이거죠. 되는 것이다. 세계의 가장 큰 그죠? 휴대전화 제조 업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죠? 되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the simplest solution would be to increase the price. 그죠? 네, 가장 간단한 해결 방안은 그죠? 여기까지 주어일 거고 뭐가 될 거다? 그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죠? 가격을 인상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o increase 해결 방안이 뭡니까? 인상하는 것. 이렇게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호 기능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그 주격보호뿐만 아니라 그죠? 목적격 보호도 뭡니까? 어떤 보호 기능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겠죠. 자,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오형식 구조에서 타동사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로 쓰이는 동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enable 같은 경우죠. enable 목적어 to 하면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거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와의 어떤 의미 관계가 능동 관계, 목적어의 동작을 기술해 주는 그러한 관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죠? 자, enable 가능케 하다. 그죠? 뭐 invite 권하다, 초대하다라는 뜻 말고도 invite 목적어 to 하면 목적어에게 뭐뭐 할 것을 권하다. 뭐 advise 조언하는 거죠. compel은 좀 강요하는 거고요. persuade 그죠? 설득하는 거.
convince 그죠? 확신을 주는 거죠. 납득시켜서 뭐뭐 하도록 하는 겁니다. encourage, expect 그죠? cause 그죠? cause 많이 나오죠. 목적어가 뭐뭐하는 원인이 되다. allow라는 동사도 그렇고요. 그죠? allow 목적어 투도 허용하는 거죠. forbid 금하다. forbid는 from ing 안 쓴다 그랬어요. forbid 목적어 투도 이렇게 씁니다. 네, lead 목적어 to do. lead 같은 경우는 lead to 이렇게도 쓰이죠. 그죠? lead to에서 뭐뭐로 이끌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하지만 lead 목적어 to do 하면요. 목적어를 이끌어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motivate 많이 쓰죠. motivate 목적어 to do. 그죠? 목적어에게 뭡니까? 동기를 부여해서 뭐뭐 하게 하다. 의욕을 줘서 뭐뭐 하게 하다. 그다음에 ask 같은 경우 그죠? 요청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get 동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하게 하다 사역의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건 사역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원형 동사는 쓰지 않습니다. get 목적어 to do예요. 알아두시고요. would like 그죠? want to와 똑같죠. want 목적어 to do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require, tell, recommend 이런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They forced him to sign the paper. 그죠? 그들은 그에게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가 뭡니까? 서명하는 것이죠. 그죠? 하는 것. 네, 그의 동작을 나타낸다. 강요하는 거예요. force는. 그 다음에 endurance enabled him to win the race. 그죠? endurance, 인내죠. 인내. 참는 겁니다. 이게 인내가 그로 하여금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가 이기는 것. 그죠? 세 번째, his family invited me to stay with them for a few weeks. 그죠? 그 가족은 나에게 권한 겁니다. 그죠? 권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한 거죠. 몇 주 동안. 그래서 내가 머무르는 것. 그 다음에 his doctor advised him to quit smoking. 그죠? 그의 의사가 그에게 조언을 해서 담배를 끊도록 했습니다. 그가 끊는 것. 이와 같이 목적어를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로 쓰는 이런 동사들.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이 수동태로 쓰이는 그러한 표현들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 동사들은 BPP의 구조를 취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투부정사가 그대로 따라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동사들,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러한 동사들 뒤에 여러분들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동사 형태가 뭐가 돼야 된다? 수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be allowed to do, 뭐뭐 하도록 허용을 받는, be asked to do, 요청을 받는 거죠. be caused to do, 뭐뭐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encouraged to do, 뭐뭐 하도록 권장을 받는 거고. permitted, 허가되는 거죠. expected는 예상되는 것이고요. 기대되는 것. required, 요구되는 것. be told to do, 그죠? 뭐뭐 하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죠? 텔이 말해서 뭐뭐 하게끔 하는 거니까 뭐뭐 하라는 말을 듣는 거죠. be told. be motivated to do,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뭐뭐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거.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건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be forced to do, 뭐뭐 하도록 강요를 받는 거죠. 수동태 구조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도 각별히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역할이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어 기능까지 했고요. 목적어 역할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볼 텐데, 일단은 완전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앞에서도 우리가 문장 구조하면서 목적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의미상 미래지향적인 동사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이 많은 이 동사들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동사를 여러분들 각각 케이스별로,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이게 좀 미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를 취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fford는 can afford to 뭐뭐 할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agree, 동의하는 거죠.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agree 그렇고요. 여기 consent도 그렇죠. consent to, 그죠? 동의하는 거. 그 밖에 또 decide 같은 게 결정하는 거죠. 앞으로 뭐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 decide, determine 그렇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expect 기대하는 거,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endeavo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endeavor to do, 그죠? 애쓰다 노력하다. endeavor 그렇고요.
여기 seek 그렇고요. strive 그렇습니다. 그죠? 뭐뭐 하려고, 그죠? 앞으로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고 할 때 endeavor to do, seek to do, strive to do 이런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여기 intend to do, 뭐뭐 하려고 의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hope이라든지 희망하는 거, long 갈망하는 거, long도 long to do, 그죠?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want나 wish나 yearn도 그렇죠. yearn to do, 그죠?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원하다, 바라다, 희망하다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네, 그 밖에 plan, promise 약속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 약속하는 거. pretend는 뭐뭐 하는 척하는 거죠. refuse는 앞으로 뭐뭐 하기를 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전체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고 그 기본 베이스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서 그죠? 동사 하나하나를 좀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I plan to visit India next year. 그죠? 나는 내년에 인디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plan to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people are refusing to pay the new tax. 그죠?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뭘 거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금을, 그죠? 내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여러분들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인 기능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요.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o 부정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게 이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형태로서 된 건데, 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원래 명사절이 변형된 형태의 명사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게 그죠? 뭐 what, 그죠? what to do, 뭘 해야 할지. 뭐 how to solve it,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다음에 뭐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뭐 when to stop, 그죠? 언제 멈춰야 할지. 그다음 which to choose, 그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뭐 whether to hire him or not, 그죠? whether 그를 고용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의 형태가 명사 구의 기능을 하는데, 명사 구는 여러분들 문장 내에서 명사는 여러분들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똑같이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how to live, 그죠? 어떻게 사느냐가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절로 바꾸면 how we should live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문사 다음에 이 to 부정사는요, 여러분들 주어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요게 이제 축약된 형태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to 부정사로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how to live를 how we should live. 그다음에 그죠? I don't know, 나는 잘 모르겠다. how to swim. 그죠? 수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수영해야 하는지를 how I should swim이죠. 이게 이제 know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the problem was which book to buy. 그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책을 사느냐 였다라는 거죠. Which book, 그죠? One should buy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어떤 책을 사야 되느냐. 보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의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명사적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만 to 부정사는 여러분들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 동사, to 부정사와 어울리지 않는 동사인데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그냥 명사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오는 그러한 동사들입니다. 뭐 know는 알고 있다는 거죠. consider, 그죠? 뭐 고려하다, explain 설명하는 거, discover 발견하는 거, wonder, 그죠? 궁금히 여기는 거, 뭐 suggest 제안하는 거, observe 관찰하는 거, find out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our teacher explained, 그죠? 우리 선생님은 설명했습니다. How to use the computer, 그죠?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목적어로 취하지만, 그죠? explained to use computer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명사적 기능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명사적 기능을 쭉 알아봤는데요.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있네요. 저 명사적 기능 가운데서 우리 이제 가목적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가목적어. 그죠? 가목적어는 뭡니까? 가짜 목적어죠. 그죠?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가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요. 뒤에 진목적어.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목적어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는 길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문장의 중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문장이 보기가 안 좋죠. 뚱뚱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날씬하게 해서 가목적어 it을, 그죠? 그 문장의 허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 투부정사를 뒤로 빼는 구조. 그런 동사들 find, think, believe, consider, make와 같은 오형식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I found it easy to explain. 자, 나는 뭡니까? 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쉬운 거예요? 설명하는 것이. 그죠? to explain. 설명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했다. I thought it useless to find fault with it. 그죠? 나는 useless. 그죠? 전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요? 뭘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녀의 흠을 잡는 것이. 그죠? 흠을 잡는 것을,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목적어죠. it은 가목적어고요. 그러니까 it 들어가야 할 자리에 it 안 쓰면 안 됩니다. 오형식에서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it이 없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문장이에요. 그죠?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자주 하니까 이 it을 꼭 써야 할 때는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알아야 될 것은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그죠? 원래는 여러분 투부정사는 전치사와 잘 어울리지 않죠. 그죠? 전치사와 어울리는 것은 동명사입니다. 근데 이게 투부정사가 몇몇 전치사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about, 뭐 but, except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죠? 뭐 관용 표현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he has no alternative but to steer. 그죠? has no alternative라는 건 뭐겠어요? 대안이 없다는 거죠. but 뭐뭇을 제외하고는 but이라는 전치사로 쓰이는 거예요. 이때는 그죠? 뭐뭇을 제외하고 except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다. 그녀를 뭡니까? 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be about to, 그죠? 관용 표현으로서 막 뭐뭐 하려 하다라는 의미죠. 그때 about 뒤에 to 부정사가 따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좀 유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명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자, 명사적 기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주어의 기능을 한다는 거, 그죠? 뭐뭐 하는 것은. 네, 보어의 기능, 주격 보어, 뭐뭐 하는 것이다. 목적격 보어, 그죠? 목적어의 어떤 능동적인 동작을 설명한다, 그죠? 네, 그렇게 보어의 기능. 그다음에 목적어로서의 기능이 있었죠, 목적어, 그죠?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전체적으로 쭉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고, 그죠? 네, 그런 어떤 명사적 기능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가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와 어울리는 표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명사적 기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명사적 기능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적 기능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투부정사의 이제 형용사적,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많이 배웠을 텐데 형용사적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형용사적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있죠. 명사 꾸미는 기능, 그죠? 우리가 이제 한정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 대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관계사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을 형용사구로 줄여 쓴 것으로 뭐뭐 할, 그죠? 뭐 이런 거 위에 거는 여러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냥 뭐뭐 할이라고 보통 해석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투부정사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뭐뭐 할 명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I have no friend to help me. 나를 도와줄, 그죠? 친구가 없다. 그래서 이때는 의미상 주어 관계. 그러면 수식받는 명사가 친구가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 관계예요. 주어 관계. I have something to eat. 그죠? 나는 뭐예요? 먹을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때는 뭡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무언가. 그죠? eat something이죠. 뭔가를 먹는 거죠. 이때는 의미상 목적어 관계. 이렇게 의미상 주어 관계가 되기도 하고요. 목적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실 것 투부정사와 자주 어울려 쓰이는 명사들 여러분들 ability,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attempt, 뭐뭐 하고자 하는 시도, decision, 그죠? 뭐뭐 하려는 결정, effort, 뭐뭐 하기 위한 노력, 그죠? failure는 뭐뭐 하지 못하는 것, opportunity, 뭐 chance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수 있는 기회, promise, 약속이죠. right, time, willingness, 그죠? right은 권리입니다. 권리, time은 뭐뭐 할 시간이고요. willingness는 뭐뭐 하려고 하는 의지, 그죠? way는 뭐뭐 하려고 하는 방법, 그죠? 뭐뭐 하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어떤 동사적 수식을 받게 되면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사들도 여러분들 투부정사와 함께 쓰이는 명사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사항을 우리가 좀 보면 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에요. 전치사가.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
명사가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경우래요. 목적어인 경우로. 투부정사가 자동사이면 전치사가 와야 되고 타동사이면 전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I bought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죠. 읽을 책을 한 권 샀다라는 건데 요 book을 여러분들 그대로 뒤쪽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read a book이죠. 그러니까 read a book이니까 바로 read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죠. read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반면에 I have no house to live in. 그죠? 이때는 live 뒤에 house를 뒤로 넘겨보면 leave the house가 아니잖아요. live in the house잖아요. 그러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lea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i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사인 경우에는 뒤에다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타동사인 경우는 바로 뭡니까?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듯이 전치사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사 수식 이외에도 보어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죠? 보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우리가 이제 불완전 자동사 뒤에 보어의 기능을 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자동사라고 한다면 비동사일 겁니다. 그죠? 비동사.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게 되는 경우는요. 그죠? 이때는 뭡니까? 이게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이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명사적 기능으로 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죠? 형용사적 기능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는 그죠? 독특한 5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we are to meet at the bus stop. 그죠? 우리는 뭡니까? 버스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의무,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We are to obey the national law. 우리는 뭡니까? 국법에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정과 의무가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의무를 여러분 위주로 알아두시고요. 가능, 운명은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뭐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능이나 운명이 적용되는 문장을 쉽게 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뭐 수동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not a star was to be seen. 그죠? 그 어떠한 별 하나도 그죠? 보일 수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가능, 불가능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죠.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라는 거, 그죠? They were never to see each other again. 그들은 다시는 뭡니까? 서로 보지 못할 운명이었다. Were never to, 그죠? 전혀 뭐뭐 못할 운명이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의도, 이 의도는 그죠? 만약에 뭐뭐 하려고 한다면 조건절, if절에서 여러분들 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절의 be2는 조건입니다. 이 의도입니다. 의도. 만약 뭐뭐 하려고 한다면, 그죠? Study hard if you are to succeed. 만약에 당신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be2가 나타낼 수 있는 5가지 의미, 예정, 의무, 그죠? 가능, 운명, 의도. 근데 예정과 의무, 그죠? 위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우리가 의도, if절에서는 의도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be2 용법을 나타내는 표현들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분들 꼭 비동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불완전 자동사들이 있죠. 그 불완전 자동사들과 투부정사가 어울렸을 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자, 대표적인 게 이제 seem to도 appear to죠. 뭐뭐 할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come to get to, 그죠? come to get to는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의미. happen to도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manage to도 그럭저럭 뭐뭐 하다라는 의미 알아두시고요. prove, turn out to도 뭐뭐 하는 것으로 판명되다의 의미입니다. remain to be seen. 요거는 to be seen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remain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줘야만 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즉 두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알아두시고요.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네요. 자,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There seems to have been a mistake. 그죠? 뭐 실수가 하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죠? 과거에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They appear to be keeping the details of the case a secret. 그죠? 그들은 뭐처럼 보인다? Keeping the details of the case. 그죠? 그 사건의 어떤 세부 사항을 뭡니까?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I happened to see James in town. 나는 우연히 그죠? 제임스를 보았다라는 뜻이죠. 시내에서. 그다음에 네 번째 people tend to need less sleep as they get older. 그죠?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좀 잠을 덜 잘 필요가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잠을 좀 덜 자는 겁니다. 그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자동사가 이렇게 to 부정사가 어렸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가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이제 형용사적 용법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죠? 부사적 용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원형 부정사라는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근데 to를 생략하고 원형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것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원형 부정사를 쓰는 첫 번째 경우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입니다.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지각이라는 것은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그죠? 듣고, 뭐 느끼고, 그죠? perceive 인지하는 거예요. notice, 그죠? 뭡니까? 목격하는 거고, observe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각의 개념을 나타내는 동사. 사역은 뭐죠? 사역은, 그죠? 우리가 시키는 거죠. 남을 뭐뭐 하도록 시키는 거. 그죠? make, have, let은 허용하는 거고요. help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죠? 이거는 뭐 원형 동사를 써도 되고 투부정사를 써도 되죠. 자, 이거는 이런 동사들이 어떤 식으로 쓰였을 때요? 이렇게 이런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나오고, 그죠?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오형식 구조를 취했을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to 부정사를, 그죠? to가 아닌 뭡니까? 원형 부정사로 써준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이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그죠? 능동의 의미가 돼야지 돼. 능동. 이게 만약에 수동이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원형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수동의 의미일 때는 pp를 써줘야지 돼요. 항상 능동 관계가 전제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원형 부정사 쓸 때는. 그래서 I saw her go out. 나는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죠? 이때는 그녀가 나가는 능동 관계니까 원형, 그죠? saw가 있기 때문에 to 쓰면 안 되죠. I made her go there. 나는 그녀로 하여금 거기 가게끔 했습니다. 역시 그녀가 가는 거죠. 그래서 능동 관계, 그죠? to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 그죠?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I saw her enter the room. 나는 그녀가 뭡니까?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들어가는 능동관계니까 enter가 됐지만 그녀는 was seen. 이제 목격이 된 거죠. 그죠? 이때는 to enter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와 관련해서 원형 부정사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그 밖에 이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관용 표현들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조동사 부분에서도 했고요.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뭡니까?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 쓰죠. 그죠? 이게 이제 원형 부정사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had better의 부정이 뭐라 그랬어요? had not better가 아니라 had better not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이제 투정사 앞에 우리가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앞에다 쓰니까 요 원형 앞에다가 not을 붙인 겁니다. had better not.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had better는 뭐만 표에 낫다. had better not은 뭐뭐 하지 않는 표에 더 낫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 쓰죠. 그죠? A than B. 둘 다 동사 원형. 그죠? 그래서 B 하느니 차라리 A 하고 싶다라는 의미. do nothing but. 그죠? but은 뭐뭇을 제외하고 라는 느낌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but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뭐뭐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니까 단지 뭐뭐 할 뿐이다. She does nothing but laugh. 그죠? 그냥 웃기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do nothing but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but 다음에 동사 원형.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have no choice but 이때는 투부정사 들어갑니다. have no choice. 그죠? have no alternative 이런 것들은 but 뒤에 투부정사. 그죠? 그러니까 원형 쓰는 것, 그죠? cannot but, cannot help but, 뭐 cannot choose but 이런 것들은 동사 원형이고요.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alternative but to, 그죠? 그다음에 cannot help ing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prefer란 단어, 그죠? prefer to rather than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죠?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뭐뭐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투부정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to가 나오면 prefer A to B죠. 그죠? 그때는
B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A 하는 것을 선호한다 할 때는 prefer 다음에 ing 구조를 취합니다. 그죠? prefer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 비교급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에 나올 때 to라는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to가 나왔을 때는 ing 구조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유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all you have to do is 그죠? 그러니까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그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해야 할 모든 것은 그죠? 주어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뭡니까?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 하니까 보호로서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이 to를 종종 생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쓰는 몇 가지 관용 표현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 그리고 형용사적 기능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He had no friend to talk about the matter with. 그죠? 그는 뭡니까?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할 친구죠? 그죠? 투부정사 to talk인데 talk은 자동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alk은 여러분들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누구누구에게 얘기할 때 talk with someone, talk to someone이죠. 자동사니까. 그러니까 talk about something이고요. about the matter 나오고요. with 붙여야 되겠죠? 자동사이기 때문에. 2번 There are many interesting books to read with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그죠? 읽을 많은 흥미로운 책들이 있다라는 건데 read books죠. 그죠? 그냥 책을 읽다니까 with는 필요한가요? 이건 필요치가 않겠죠. with는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네요. 3번 Then he looked for the knife to open the tin with. 그죠? 그 깡통을 뭡니까? 열 칼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럼 open the tin. 그죠? with the knife죠. 그냥 나이프가 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캔을 뭡니까? 그 칼을 가지고 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with the knife가 되기 때문에 with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we have nothing to be afraid of. 그죠? be afraid of something이죠. 뭔가를 두려워하다. 그래서 두려워할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니까 be afraid of까지 써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5번은 she needs a wooden bowl to drink with. 그죠? drink 여러분들 마시다인데 wooden bowl이잖아요. 그죠? 나무로 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마시는 건 아니죠. 그죠? 그 그릇을 가지고 그죠? 뭐 음료를 마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with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2번 그죠? 전치사가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 전치사를 제대로 써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그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잘못 제시해준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답을 2번 찾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죠.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The alarming increase in child obesity rates has galvanized parents and schools across the nation to find ways to improve children's diets and health. And we hope our report will assist that effort. 이렇게 됐어요. alarming, 아주 놀랄만한 increase, 증가입니다. 놀랄만한 증가. 뭐에 있어서요? child obesity. obesity는 뭡니까? obesity가 비만이죠, 비만. 그래서 아동 비만율입니다. 그죠? obesity rates. 그래서 아동 비만율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증가는 has galvanized. 그 galvanized는 자극하고 그죠? 어떤 그 뭔가 원래 이제 전류를 보내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건데 그죠? 부모들과 학교 across nation 뭡니까? 나라 전역에 그죠? 나라 전역에 걸친 그죠? 걸쳐서 부모들과 학부모들에게 뭡니까? galvanize 자극을 줬다라는 뜻이. 그래서 뭐 하게끔 한 거예요? To find 찾도록 한 거죠. 그죠? galvanize 목적어 to do. 그죠? 누구에게 자극을 줘서 뭐뭐 하게끔 하다. 방법을 찾는 건데요. ways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improve란 동사가 나오죠. 그죠? 아이들의 식단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향상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improve가 여러분들 ways를 직접 못 꾸며주겠죠. ways to do. 그죠? way to do. 이게 to 부정사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그죠? 그와 같은 노력을 도와줄 것을 그죠? 지원해 도와줄 것으로 희망합니다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답은 4번. ways 다음에 여러분들 to improve가 와야 됩니다. ways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부정사 우리가 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한 중간 정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사의 또 다른 어떤 부사적인 쓰임새랑 또 여러 가지 부정사의 어떤 동사적 쓰임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